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교재, 경제 파트 수요 공급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로는 페이지 8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86페이지 피시면, 부동산 수요와 공급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86페이지로 갑니다. 86페이지. 86페이지를 보시면 수요 공급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자, 수요 공급 파트가 나온다면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나온 데가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딱딱 이제 번호를 제가 매기겠습니다. 번호 매기는 거 위주로 이제 가시는데요. 자, 일단은 수요의 개념으로 갈게요. 거기 보시면은 86페이지 수요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수요는 여러분 파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죠. 그죠? 그래서 수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개념을 본다면, 자, 수요란, 자, 일정 기간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수요란 일정 기간에, 수요란 일정 기간에,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유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유량. 그래서 저량에 대한 일정 시점이 아닙니다. 저량. 그래서 일정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염두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과를 이제 파는 공급자가 갑순이의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100개 먹어. 많이 먹어요. 1년에 100개인데 모르죠. 한 달에 100개면 많이 먹죠. 그죠? 하루에 100개 먹으면 사람입니까? 미쳐서 삥 꽂고 다니죠. 그죠? 그러면 시점을 정해줘야 돼요.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기간이죠. 기간이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지금 30평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가두 면적을 해서, 자,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샀대요. 그죠? 산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아파트 분석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산 거는 예한 수요 들어가지 않죠. 그럼 산 게 중요합니까?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아직 샀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구매하고자 하는. 그럼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샀다? 아직 안 샀다? 안 샀죠. 사전적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사전적은 일사자를 써서 우리가 사기 전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 의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하면 안 돼요. 사후적하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유량이어야 되고 저량이면 안 되고 사전적 사후적이 되고, 근데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죠.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욕구가 살 능력까지 다 갖춘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무슨 수요라고 한다? 유효 수요. 근데 어떻습니까? 살 능력은 없는데, 살 능력을 없는 걸 잠재 수요라고 그래요. 그럼 잠재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수요란 일정 시점이라 그랬어요? 제가 일정 기간이라 그랬어요. 기간 동안에 화폐의 구매력을 가지고 수요자가 구매했나요? 구매하고자 하는 건가요? 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얘기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제가 일정 기간인 유량 개념이 거의라고 그랬죠. 저량도 있는데 그건 이따 해드리고, 2번에 가시면 수요량은 구매할 의사와 구매 능력을 수반하는 잠재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 그럼 우리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그러면 유효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능력을.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도 되지만 차입 능력도 포함됩니다. 무슨 능력도 포함된다? 차입 능력. 그럼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거나 저리로 빌려주게 되면 유효수요가 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구매력을 위한 유효수요로서 구매력을 없는 잠재수요입니까? 유효수요입니까? 유효수요. 오른쪽에 가시면 실제로 그 구매한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제가 사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사후적이어야 돼요? 사전적이어야 돼요? 사전적이고. 자, 4번에 보시면
부동산 수요량은 죄송하지만 문 좀 닫아도 되겠나요? 제가 이제 시끄러워서 강의가 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음이 들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좀 낮았죠. 이렇게 그래서 저도 예민하면 강의를 못 해요. 그죠? 참 예민한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공사도 하네 옆에서 그죠? 하여튼 3번까지 갔습니다. 사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사전적이고 그 다음에 4번. 그 부동산 수요량은 소비자가 주어진 가격의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죠. 그죠? 자, 근데 이걸 밑줄 쳐보세요. 수요는 그 수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최소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이라는 게 있나요? 이걸 좀 형광펜으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수요자는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맥시멈이라는 거, 최고 가격이라는 거죠. 최소 가격이 아니에요. 요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 저랑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그 11월 달, 12월 달은 입문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책을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문과정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체크를 하고 제가 딱딱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해서 갈게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하나 정도 쳐놓는 것은 그냥 가끔가다 나오는 거고요. 2개 정도 쳐놓는 것은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거고 3개 치는 것은 내년에 꼭 나오는 거예요. 유량저량은 3개 쳐놓으세요. 별표를.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유량저량은 문제가 8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기간. 그래서 유량저량이라는 게 가장 시험에 출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기면 첫 번째 스타트 유량저량이 떠요. 유량저량의 비교가 시험제 나옵니다. 거의 뭐 27회 떠도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량과 저량을 비교하는데 여기 처음에는요 이게 잘 안 잡혀요. 자체에 대한 용어 정리도 잘 안 되니까 안 잡히는데 이 유자가 흐를 유자예요. 무슨 유자다? 세월이 유수다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흐를 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 기간을 얘기하고 학개론에 영어도 나왔어요. 흐름은 플로우입니다. 근데 저라는 건 뭐냐면 저수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고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점을 명시하고 스탁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량저량을 처음부터 이걸 예제로 하게 되면 그냥 어렵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접근해 볼게요.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이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요. 그럼 물이 흐르는 양은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 그럼 잘못해갖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TV 보다가 한 2시간이 지났어요. 넘쳐 흐르겠죠. 그죠? 근데 수도꼭지로 잠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고여 있습니까? 고여 있는 양은 무슨 양이죠? 저량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안 나와.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유량저량을 제가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은 거로 이제 나눠드리는데 제가 동영상을 집에서 들으시면 판서하는 거 위주로 가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무슨 문제가 중요하다? 기출 문제.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뭐 제가 야매도 편법도 많이 가르쳐드리지만 정통파입니다. 정통파. 박사입니다. 교수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원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출제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박사 동기들이 교수들이 거의 다 지금 출제원이에요. 그 얘네들이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거 알아요. 그 날 피해. 야, 술 먹자. 그럼 뻔하거든. 그지? 문제 좀 달라 그러는데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유출했다가 집에 잘리거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유량저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문제집을요 못 갖고 나왔어. 근데 지금은 풀고 그냥입니까? 가지고 나옵니까? 나와서 이의 신청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상당히 전 놀란 게 이 수강생들이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써졌어요. 그걸 제가 한번 분석해 봤죠. 그랬더니 재수생들이 많아요. 그죠? 우수생분들은 그걸 알아요. 삼수생도 있습니다. 한 10년 단위부터 했어요. 그분들은 교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보다 깨뚫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못 내잖아요. 그럼 난리 납니다. 이 유량저량이 경제학에서 따온 건데요. 제가 경제학을 강의하는데 유량을 잘못했다, 저량 잘못했다, 이의신청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거의 피합니다.
그래서 절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제가 교주입니다. 믿으셔서 제가 하라는 판서에 나온 것만 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이상은 넘어가진 않아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출판사가 법학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강의하는데 독립군입니다. 방문가, 세롬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강남의 해커스에서 강의합니다. 법학원, 그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죠? EBS, 그죠? 그래서 저도 힘들어. 나도 책 보고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쪽 출판사에 있으면 타성에 젖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출판사가 있는 게 저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갈 겁니다. 그래서 유량저량은 별표 몇 개 쳤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출에서 나와요. 뭐에서 나온다? 기출. 그래서 한번 저 유도해 볼게요. 자, 소득이라는 게 잘 나와요. 여러분들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왜 급여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급여나 소득, 임금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얘기해 볼게요.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갑돌이가 소득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갑돌이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좋아할까? 쫓겨나. 대화를 합시다.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난리나.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기절하지. 그래서 어머 여보 내가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뭐니 해도 돈이야.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연이냐 월이냐 일이냐 틀리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소통을 해야 돼, 저랑. 옛날에 내가 초짜 때는 여러분들 얼굴도 못 찾아봤어. 얼굴 딱 쳐보면, 엄마.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소통을 안 하고 나만 강의한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잘났다고 해서 그냥 여기다 적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막 적고 안녕히 계세요. 라는데 요즘은 15년 동안 강의하니까 여러분들 앞에 쓰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자꾸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15년 동안 강의를 하고 이걸 전공했고 일주일 동안 계속 강의해. 근데 여러분들 잠깐 듣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를 빨려들고 같이 대화를 해서 저랑 같이 갈 생각을 해야지 따로 놀면 안 돼요. 무슨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강의 한지 아셨어요? 1,000만 원을 연 1,000만 원 갖다 줘. 와이프가 가이씨 쫓겨나. 남자분 잘 생각하세요. 월 갖다 주면 빨리 나. 업어줘.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기절해. 여보 빨리 퇴근해 내가 업어줄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소득은 시점이다 기간이다. 기간에 따라 틀리겠구나.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축적된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는 시점에 따라 틀려요. 뭐에 따라? 그래서 나중에 이 장부라는 결산서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부채가 있거든요. 부채. 그죠? 그러니까 자산은 자본과 부채라고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차대조표란 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납니다. 그건 지금 일정 시점에 걔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얘기를 해요. 그럼 기간이다, 시점이다. 자산 나오면 절량을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기초 야매를 할게요. 기초 야매를 원하십니까? 기초 야매, 기초. 분위기를 좀 빵 띄우려고 기초. 그러면은 유량은 시점이야, 기간이야? 절량은 시점. 물론 뭐 그렇게 크게 바라는 건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절량. 그냥이야 저자가 들어가. 기간이 저자가 들어가, 시점에 저자가 들어가. 저자가 들어가. 그럼 따라해보세요. 절량. 그러면 시점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봐, 내가 크게 바란 건 아니잖아. 이해하셨어요? 다시 절량 그러면 절량하면 시점 이렇게 되시죠. 그럼 유량은 뭐다? 기간입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우리는 그냥 배워요? 부동산을 배워요? 부동산과 관련되는 유량절량이 그러면 여기 건물주가 지금 임대료 수입이 5천만 원 받아. 많이 받아, 적게 받아? 안소 여우가 돼버렸네. 안소. 한 10년이면 망하는 거죠. 100년에 5천 받으면 그거 접어야지. 하루에 5천 받으면 그날이 오기를. 그죠? 그럼 시점이다, 기간이다, 기간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다음 얘가 이 건물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그럼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나가.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
기간 알아야죠. 이제 안 속네 이제.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돈이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다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그런데 저게 빌딩이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20억인데 지금은 20억이지만 한 달 있다가 그냥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가격은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뭘 명시해야 된다? 시점. 그래서 가격은 저량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문 과정에서는 용어 정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지가와 지대를 얘기할 겁니다. 자, 지가라는 건 따라보세요. 토지의 가격. 그럼 토지 가격이 지금 얘가 3억 주고 샀대요. 그러면 땅을 그냥입니까? 땅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까? 빌릴 수 있죠. 토지, 지대는 따라보세요. 토지의 대가. 그러니까 지대는 토지의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토지에 뭘 얘기한다? 임대료. 그러면 토지의 임대료를 100만 원을 받아요. 많이 받아, 적게 받아? 이제 여기가 됐네? 기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는 토지의 임대료이기 때문에 얘도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가라는 것은 그냥이야 토지의 가격이야.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3억인데 6개월 있다가 3억일까 4억이 될 수도 있을까? 4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임대료는 유량이고 가격은 저량이 돼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구수. 자, 인구수는 그냥입니까? 시점마다 다릅니까? 지금도 애가 그냥입니까? 태어나고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축적된 거예요. 그럼 기간입니까? 시점에 따라 틀립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인구수는 지금 현재를 딱 따져보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잘 나오고. 그 다음 뭐 잘 나오느냐? 자, 정부가 지금 이 지역에 A 지역의 주택을 분석했더니 100채가 있어요. 그러면 2015년 1월 1일 날 현재 존재하는 양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신축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 주택이죠. 그래서 기존 주택이 재고 주택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봤더니 2015년 12월 31일 날 150채가 됐어요. 그럼 어머나 1년 동안에 몇 채가 지어졌어요? 50채죠. 그럼 50채라는 것은 요거는 재고주택이에요? 신규예요? 신규. 새로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 신규 주택은 여러분들 1년 동안이니까 일정 시점이야? 일정 기간이야? 그러면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의 공급량이 50채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이다, 일정 시점이다. 그럼 일정 시점에는 재고주택이 이미 기존에 있죠. 그럼 재고주택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신규는 1년 동안 50채가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주어진 신규 주택은 기간이니까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저량이고요. 새 거가 신규가 유량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이 이 지역이 100채가 거래됐어. 많이 됐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유량이고요. 만약에 생산량이 100이 생산됐어요. 그냥입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판서하는 게 거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이걸 피하질 않아요. 출제원들은. 그죠? 출제원들은 잘못하면은 유량, 저량이 어떤 걸 딱 내게 되면 이시청 들어갑니다. 그죠? 그게 유량으로 볼 수 있고 저량으로 볼 수 있고 헷갈리기 많아요. 그래서 절대 피하기 때문에 여러분 펜을 드셔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보충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박스에 유량은 시점이야, 기간이야? 기간. 플로우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자 야광 펜을 드세요. 드셔서 임대료에다가 체크. 아까 임대료는 뭐였어? 아까 이게 유량, 저량이야? 유량. 칠판 보고 얘기하세요. 지대는 유량. 순영업 소득 유량. 주택 거래량
다 지금 유량하고 있잖아. 알았어. 신규 주택 유량, 소득 유량, 그것만 체크하세요. 체크하셨죠, 그죠? 다른 거 아직 보지 마세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보시고 그다음 오른쪽에 절약 가시면 부동산 가격 제가 절약이라고 얘기했죠. 재고 절약, 기존 주택 절약, 지가 기억나요? 지가 자산이라는 게 재산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유량이다, 절약이다, 절약. 여기까지만 가세요. 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 다음 단계는 이제 물론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이라는 자체는 요거는 이제 장부상 들어가는 회계상이니까 아직 여러분이 몰라요. 나중에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칠판에 나와 있는 유량 절약을 집에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이번에도 별표 쳐놓으세요. 이번에도 별표 쳐놓으시면 자, 여러분들 제가 칠판에다가 지금 현재 2015년 1월 1일 날 현재 100채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현재 1번 지금 현재 100채가 주택이 있다면 그거는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절량의 공급량이 1000채라고 되어 있나요? 보고 계세요? 근데 50채가 공가면은 950채만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럼 절량의 수요량이 950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1년 동안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럼 1년 동안은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1년 동안 신규로 공급됐죠? 그럼 이건 절량입니까? 유량입니까? 유량이 되면 잘 따라오고 계셔요, 지금. 그럼 500채가 유량의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분양됩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450채만 분양됐다면 그 450채만 주택 수요의 어떻게 유량의 수요량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보충 설명 유량 절량이 별 몇 개 쳤어요? 3개 쳤나요? 여러분들 절 믿으시고 내년에 뿅 가지 마시고 빨리 열심히 공부하세요. 찾았죠, 그죠? 9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전 집에 가셔서 할 거 없어. 그냥 유량 절약만 계속 연습해. 이게 갔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수요 함수라는 게 있어요. 수요 함수. 자, 이거 이제 공부할게. 천천히 할게.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 자기가 이제 흥분해갖고 빨리빨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좀 빨랐다 나중이라도 그러면 좀 쉬는 시간에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이 강사들이 약간 저도 그렇지만 이게 체질이어서 약간 이렇게 좀 흥분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당들이 흥분할 때 그냥입니까? 막 춤을 추니까. 그죠? 아 진짜. 그래서 나도 몰라 막 계속 막 하다 보면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괜찮죠?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나중에 막 심화학습에서 무당처럼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 가니까 나중이라도 조금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강사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뭘 배울 거냐면 자 볼게요. 저 보세요. 자, 시장에는 수요자만 있어요, 공급자도 있어요. 공급자도 있죠. 그러면 수요자는 팔고 싶은 마음과 공급자는 사고 싶은 사람 마음을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되죠.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정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학개론에서 요인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왜 원인과 결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인이라는 뜻은 원인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정 요인은 결정 원인은 뭐니? 그 원인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펑션이라는 게 함수 관계인데 그러면은 공급자가 수요자를 안 꼬셔야 돼, 꼬셔야 돼. 꼬시는 결정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뭐에 대한 반응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가격이 최고란 말이에요, 가격. 근데 가격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야.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슨 변수다? 독립 변수.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결과고. 그럼 영향을 받는 변수는 독립 변수야, 종속 변수야. 종속 변수. 자, 그러면은 이 자체의 결정 요인이 얘네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원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자, 가볼게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 꼬실 때 꼬시는 결정 요인이 없다, 결정 요인이 있다. 있죠. 자, 여성분들한테 얘기할게요. 돈 싫어하는 여성분 계시나요? 돈.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요? 그럼 현찰이 좋아요? 카드가 좋아요? 둘 다 좋다고 하는데 어떡하나. 외모도 보고 유머러스한 것도 보고 마음도 보죠. 맞나요? 저번 주에 제 외모가 그냥이요? 괜찮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분들 남자 외모를 선택할 때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요, 빼짝 말라서 뼈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좀 배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뼈가 보이는 사람이 낫나요? 배가 나오는 사람이 낫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요인이 틀리다는 얘기죠. 근데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돈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그럼 가격을 가지고 법칙을 만들어요. 그거를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자, 그러면 일단은 저와 같이 가볼게요. 자, 지금 87페이지 거기 수요 함수 있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종속 변수예요. 그 다음에 여러 변수들이 이 원인입니다. 관계를 표시하는 수요 함수예요. 펑션이. 그러면은 수요량과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 제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가격만 있나요? 가격 이외에도 있나요? 그 수요 함수는 이제 가격의 감소 함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수요자는 물건이 비싸야 돼요? 싸야 돼? 싸야죠. 물건이 가격이 오르면 살까 안 살까? 그럼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해서 양을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의 감소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소 함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러면 수요와 가격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 감소 함수. 증가 함수는 같이 움직여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다음 맨 밑에 가시면 수요량은 종속 변수고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슨 변수다? 독립 변수. 넘겨보세요. 제가 좀 전에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수요 법칙은 그냥입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수요 법칙은 자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요량은 안 늘려요. 수요량이 늘리죠.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래서 마이너스 역의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공급은 틀려요.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많이 올려받아야지만 공급량을 늘리겠죠. 자, 여러분들 건설회사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분양가가 많이 올라야 많이 생산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는 반비례, 비례 관계. 그래서 플러스 정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배우셨죠? 배웠다고 해야 돼요, 여기서. 그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게 세로축이고, 요게 가로축인데, 요 P를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가격. 자, Q는 양이에요, 양. 그러면 좀 전에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다, 반비례. 그래서 이런 곡선이 돼요. 그죠? 그래서 디맨드라는 게 수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무슨 곡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그냥이에요. 양을 늘리죠. 그러면 그 점들이 한 점일까요? 점이 굉장히 많을까요? 많죠. 그 무수한 점들을 연결하는 게 수요 곡선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수요 곡선이 생긴 모양이 우측으로 올라갔나요? 우측으로 내려갔나요? 내려갔죠. 그럼 우측으로 상향이다, 하향이다? 하향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공급은 달라요. 공급은 가격과 양이 있어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 곡선은 이렇게 올라가요. 자,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얘는 양을 줄입니까? 양을 늘립니까? 늘리죠. 그러면 이거는 공급 곡선, 서플라이가 공급이고 이걸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요. 공급 곡선은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내려갔어요? 우측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다 주택 건설업자, 공급자예요. 우린 주택 수요자예요. 수요자, 거의 수요자가 많죠. 그래서 문제의 수요 공급이 세 문제, 네 문제 나온다면 거의 수요 파트에서 나옵니다. 어느 파트에서 나온다? 공급은 문제 중이 낮아요. 그죠? 수요 쪽으로 많이 치중해요. 그러니까 수요를 80% 물어본다면 공급은 20%밖에 안 물어봐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 수요. 그럼 우리는 다 그냥이에요. 수요자예요. 수요자, 사람이에요. 사람은 수요 법칙 하면서 걸어요. 그죠? 자, 보세요.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요량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걷진 않죠. 그죠? 걸을 때 이렇게 걷죠. 그래서 연습해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그냥이니까 수요량이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그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 하면서 가라? 수요 법칙. 내가 이따가 저기서 잠복근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는 잡세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 무슨 법칙 하면서 가나? 수요 법칙. 그럼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 반비례. 그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감소함수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가야 돼? 나 어저께 이렇게 가서 봤어. 불러갖고 내년 시험 보지 마세요 그랬어. 할 수 있죠? 이렇게 합니다. 펜 드세요? 펜 드시면 뭐 수요 법칙 있어요? 수요 법칙은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 오늘 집에 가면서 무슨 법칙 하면서 가라고? 수요 법칙.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 비례, 반비례. 역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수요 곡선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칠판 두 개가 1,000원이다. 1,500원이다. 500원이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점들이 다 틀립니까? 그죠? 그 무수한 점들이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 보고 계셔요? 그래서 단위당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냥이야 점을 연결했어. 점을 연결하니까 선이 되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우상향, 우하향.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죠?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눈도장을 찍고 올게요. 넘겨보세요. 공급법칙 95페이지. 95페이지 가시면 공급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급법칙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같이 증가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한다. 맞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그냥요 공급량도 늘어나요. 그럼 반비례, 비례. 감소함수, 증가함수. 그래서 정의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곡선도 단위당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들을 연결한 거죠. 우하향, 우상향. 자, 위로 올라가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입니다.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은 페이지 교재 89페이지 가세요. 89 가시면은 가셨어요? 그러면 거기 위에 양가로 5번에 제목을 불러봐 주세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여기도 별표 3개 치세요. 거의 출제됩니다. 그죠? 경제학에서, 저도 이제 경제학을 강의했지만,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학자들이 이 두 가지 비교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뭐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이에요. 양이죠. 뭐가 안 붙었다? 수요량은 양이 붙고 수요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잖아요. 찾았나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가격만 있나요? 가격 이외에도 있나요? 이외에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우리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갑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어요. 여러분들 양이 붙었어요. 붙었죠. 지금 보이시죠? 양이 붙었습니다. 가격입니다. 이건. 그래서 해당 재화
해당 상품, 해당 부동산의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예요. 가격 변화. 자, 그래서 가격이 있고 양이 있으면 아까 여러분 수요 곡선이 우하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하향. 그래서 원래 곡선을 그리는데 여러분들 직선을 그리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기 위한 겁니다. 가격 위에는요,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칠판 주기가 1,000원입니다. 그냥 원은 뺄게요. 시간 관계상. 1,000, 그러면 1,000원인지 아세요? 그럼 10개를 구입합니다. 10개도 그냥 10, 그러면 10개라고 하시고. 그러면 1,500원으로 올라요. 그럼 양을 늘려요? 양을 줄여요? 줄이죠. 500원 싸졌어요. 그럼 양을 줄여요? 양을 늘려요? 15개 늘렸죠. 그냥입니까? 가격 때문입니까? 가격. 근데 수요의 변화는 틀려요. 자, 수요의 변화는, 자, 이게 수요량의 변화고,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자세히 보세요. 수요의 변화는 양이 붙었나요? 양이 안 붙었나요? 그 양이 붙고 안 붙고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다, 가격 이외의 변화다. 가격 이외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있고 양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주택 수요자죠. 분양가가 오르면 수요를 늘려요, 수요를 줄여요. 줄이고 분양가가 싸지면 더 많이 늘어나죠.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격만 있나요? 가격 이외에도 있나요? 부동산 돈 안 빌려야 돼요? 빌려야 돼요? 이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자가 잘 나오는데 만약에 1,000원이다. 1,000원인 상태에서 우리가 수요를 우리가 여기서 10개에서 D1 15개를 늘리고 D2 5개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합니다. 자, 금리가 인하한다는 건 이자가 싸지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런가요? 그럼 곡선이 좌측입니까? 우측으로 움직였습니까? 우측. 근데 만약에 금리가 인상을 해버려요. 그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가격 이외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가격이면 양이 붙고 가격 이외면 양이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이점이, 자, 얘는 지금 10개에서 15개로 10개에서 15개로 수요량이 늘어난 종속 변수는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그냥 했어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일로 점이 움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죠.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수요 곡선이요. 이 우측으로 움직였나요? 그냥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점만 이동했습니까? 점만 이동했죠. 보고 계셔요? 근데 얘는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어요. 그 자체가 움직였어요. 자체가 움직인 거죠. 이 차이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일단 펜을 드시고, 야매는 이따 해드리고 갑니다.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수요량 찾았어요? 그럼 수요량은 다른 변수는 불변입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 자, 수요 곡선 자체예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고. 자, 수요의 변화는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이외. 그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죠. 그래서 증가는 우측이고 감소는 좌측입니다. 그래서 밑에 우상향, 자하향 아직 보지 마세요. 우리 시험 문제는 우측이다 좌측이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상방, 하방 이거는 나중에 해드리고 할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자, 갑니다. 저 보세요. 자, 여러분들
뭐가 안 붙고 붙고의 차이점이죠? 양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이요, 가격이에요. 곡선 자체요, 곡선상이 점이동이에요. 점이동이고, 이건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곡선상 점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죠. 맞나요? 근데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럼 뭐가 있어요? 원하십니까? 안 원하는 것 같은데? 원하세요? 어저께 만들었어요.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점이죠? 양입니다. 따보세요. 수요량. 수요량. 이응. 그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 돼요. 뭐 빵빵 터지질 않아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괜히 썼나 봐요. 찾았습니까? 뭐가 분고 안 분의 차이점이죠? 양. 그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이야, 점의 이동이야.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90페이지 가시면 밑에 양가로 6번에 제목을 불러봐 주세요. 90페이지에 밑에 양가로 6번 제목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어요? 양이 붙었어요? 그 뭐예요? 가격이에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가격 이외 요인입니다. 그래서 양이 안 붙었기 때문에 가격 이외 요인이라는 거죠. 적어 놓으셨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체크했죠? 다시 갈게요. 양이 붙었어, 안 붙었어?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문과정에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봐요. 그죠? 그래서 1, 2월 때는 우리가 점점 살을 붙이니까 제가 이제 해드리만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1번은 이따 해드리고, 자, 지금 2번에 가시면 수요자의 소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소득. 찾았어? 소득 잘 나와요. 소득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자, 여러분 봐봐. 돈을 많이 벌어. 그럼 그냥이야 부동산도 많이 사. 그게 정상적인 재화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재화 있는데, 소득이 들어가면 양을 늘리는 게, 수요량을 늘리는 게 정상재입니다. 정상재인데, 자, 열등제라는 건 뭐냐면, 열등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선호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중고품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갑돌이가 지금 수습사원이야. 그죠? 그럼 월급이 높아, 월급이 낮아. 그럼 보통 새 차 뽑아요, 중고차 뽑아. 물론 뭐 외제차 뽑는 놈도 있지만, 그죠? 제 조카가 그런 놈이에요. 대단한 놈이야, 그 놈도 참.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그냥입니까? 계속 소득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임원 달면은 중고차 뽑을까? 그럼 내 레벨에 이거 뽑으리?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열등제는 소득이 높으면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는 거죠. 그럼 수요량이 늘어나요?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줄어든 거죠. 이거 무슨 제다?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지금 어디 하는지 아세요? 2번에 기역, 니은번 하고 있어요. 그럼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해 증가해. 그러면 반대야 가치가. 근데 열등제는 중고품이지? 월급이 높아지면 중고차 뽑아, 안 뽑아? 내 레벨에 이거 뽑으리? 이러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같은 방이야, 반대야? 반대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위에 1번, 동그라미 1번.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1번에다가. 거기 보시면은 수요는 관련재화라고 돼 있죠. 보고 계시죠? 관련재화에다가 밑에 주고 다른 재화라고 적어놓으세요. 다른 재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시면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재와 무슨 재?
그러면 사과가 비싸면 사과 많이 사요? 배 많이 사요? 그럼 사과와 배는 한 재화 대신 다른 재화를 소비해도 만족이 비슷한 재화예요. 대체라는 건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죠. 이거 아니면 저거 사 먹는다는 거죠. 콜라 아니면 사이다 먹을 수도 있죠. 이게 보완제다, 대체제다? 근데 여러분들 커피에는 그냥이야 설탕 타 먹어. 그럼 커피 양이 늘어나면 설탕 양도 늘어나죠. 보완제예요. 무슨 제다? 그 보완제는 커피 설탕은 두 재와 함께 소비할 때 만족이 커지는 재화죠. 보완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도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아프셔서 병문안을 갔어. 병문안 가는데 그 앞에 과일 가게에 사과 배를 팔아. 근데 사과가 금값처럼 치솟았어. 그럼 사과를 사겠어? 배를 사겠어? 배 왜 샀어? 그렇지. 배의 가격이 떨어져서 산 게 아니라 사과 가격이 올라서 샀어요. 그럼 해당 재화 때문에 그래요? 다른 재화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까 그 다른 재화가 사과와 배는 보완제였어요? 대체제였어요? 대체제였어요.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죠? 와요? 근데 우리는 사과 배 나와요? 아파트 빌라 나와요? 아파트 빌라 나오죠. 그러면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더니 정부가 봤어요. 그랬더니 빌라 수요량이 늘어났대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빌라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맞나요? 그럼 아파트와 빌라는 보완 관계가 있어요? 대체 관계가 있어요? 대체제죠. 그죠? 그래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수요가 늘어난다고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죠.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커피하고 설탕은 무슨 관계라 그랬죠? 보완 관계라고 얘기했나요? 맞나요? 그럼 커피라는 부동산과 설탕이라는 부동산이 있다고 봐봐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 문제는 대체제를 많이 물어봐요. 무슨 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수요에서 거의 보시면 대체제가 많은 거지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게 좀 적어요. 이해 갔나요? 근데 보완제는 어떤 예제가 안 나오고 보완제라고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요. 커피만 많이 삽니까? 설탕도 많이 삽니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많이 사죠. 커피가 싸지니까. 여러분들 절대 다른 생각하면 나랑 같이 해야 된다니까. 커피가 싸지면 커피도 많이 늘어나지? 설탕도? 정말? 알았어. 분위기 좋다. 그럼 설탕을 놀린 거는 설탕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 커피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 그러면 해당 재화야? 다른 재화야? 다른 재화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 재화는 대체제 보완제. 보완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보완제 가격이 상승해서 그래? 하락해서 그래? 하락하니까 내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대체제 보완제는 한 재화 대신 다른 재화를 소비해도 만족이 비슷한 재화가 무슨 재다? 대체제. 두 재화를 함께 소비할 때 만족이 커지는 재화가 무슨 재다? 보완제. 이것만 계속 연습하세요. 연습하시고 그냥 요거는 제가 동영상 들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빌라가 늘어났죠? 빌라 왜 늘어났어요? 그 무슨 제 역할을 한 거야? 대체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셔요. 그죠?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게 늘어난다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 커피만 사? 설탕도 사? 설탕을 왜 샀어? 아유, 칭찬해 줄게. 잘 따라온다? 그럼 커피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럼 대체제다, 보완제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그 한 대로 동영상을 들으면서 계속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바로 되진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 관계는 거의 다 주어져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에피소드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사과, 배, 커피, 설탕 이런 거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다 주어집니까? 얘가 무슨 관계냐를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건 진짜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야. 내가 강의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자 그럼 커피가 비싸면 커피 사요? 커피를 줄여요? 줄이는 게 수요법칙이죠. 따라오세요.
근데 지금 시장상에서 녹차 수요량이 늘어났대요. 그러면 녹차 가격 때문에 그래요? 커피 가격 때문에 그래요? 무슨 제 역할을 한 거죠? 대체제. 그럼 대체제 가격 상승하면 내게 늘어나죠. 맞아요? 근데 설탕과 커피는 무슨 관계죠? 보완 관계. 그죠? 그러면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커피 수요량이 줄죠. 그럼 그냥입니까? 설탕도 줄어듭니까? 설탕 수요량은 왜 줄어들었어요? 커피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그럼 대체제입니까? 보완 관계입니까? 보완 관계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지금 이제 그 방문가게 옛날 종로랑 강남 방문가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종로는 약간 연세 드시지 않고 강남은 조금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럼 연세 드신 분이 종로 방문가에서 강의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자기가 잘 가는 명지다방이 있다는 거야. 그래요? 그랬더니 커피 가격 오르면 마담 커피 좀 갖고 와봐. 그럼 뭐 커피 가격이 올랐어 어르신. 그러면 커피 먹어요? 안 먹어? 안 먹는다는 거야. 그죠? 근데 왜 녹차가 올라가는 거야? 자기는 쌍화차 먹는데. 그래서 그분한테는 쌍화차가 대체제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대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강남에서 완전 쓰러졌잖아. 강남에서 강의하는데 미국에서 있던 분이 왔는데 보통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요 한 몇십 년 살다 오시면 한국말을 하려고 그래요. 고향에 오니까. 근데 꼭 한 6개월 갔다 오는 사람들이 굴려. 굴리면서 또 딸한테 배웠나 봐. 커피는 입술에 붙이라고. 교수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수량이 떨어지는 거 알겠대. 근데 설탕은 왜 떨어지냐? 아니 설탕이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에서 블랙커피 먹었대. 죽여씨 그죠? 그래서 또 에피소드가 어느 학원에 출판사에 맥주와 소주가 대체관계라고 이렇게 하사표를 해놨어요. 그렇죠? 맥주 오르면 소주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낮에 소맥을 하고 온 거야. 그러면 교수님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보완제로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진다는 거야. 잘났어 이씨 이랬더니.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작년에 공부하신 분도 이게 대체제 보완제를 이렇게 암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맥주 소주 나와요. 우리는 아파트 빌라 나와요. 그래서 아파트 빌라도 대체관계라는 걸 주어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예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빌라가 늘어났죠. 빌라는 왜 늘어났어요? 그럼 무슨 제 역할을 한 거죠? 대체제.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수요가 늘어난다. 그것만 계속 연습하세요. 이해하셨죠? 그걸 연습하다 보면 보완제는 따라와요. 이해 갔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3번에다 별표. 3번 잘 나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고 3번 인구 있어 인구? 인구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잘 나와요. 6번 잘 나와. 기호의 변화 밑줄. 기호의 변화라는 것은 기호도, 선호도. 자, 여러분들 봐봐요. 옛날에는 아주 전원주택, 단독주택이 유명했지만 요즘은 그냥입니까? 아파트가 기호도가 셉니까? 그러면 요새는 아파트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요런 소득과 인구와 기호도 같은 경우는 다 수요를 늘립니다. 공급을 늘린다, 수요를 늘린다. 공급과는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찍어줄게요.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동그라미 13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13번에다가 올해도 나왔습니다. 별표 쳤어요? 자, 이건 뭐냐면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에요.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크다는 것은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가격을 상승했나요? 가격 상승을 예상하나요? 예상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큰 이슈화가 됐던 게 요즘 담배 가격이 담배 가격이 안 올라갔어요? 굉장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야, 올라도 피들만, 그죠? 난 끊어가지고, 그지?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봐봐. 담배 가격이 지금 1,000원인데 오늘 발표가 됐어요. 오늘 1,500원을 올리겠대요. 그냥입니까? 지금 현재 줄입니까? 줄이죠. 맞아요? 근데 가격은 1,000원인데 아직 가격을 안 올랐는데 일주일 있다가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그냥입니까? 남자분들 사재기를 합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격 상승을 예상해요. 예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가격 이외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이건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 곡선상이 점의 이동이야, 곡선 자체 이동이야? 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칠까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번 하고 계신지 아세요? 13번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럼 가격이 상승을 했어? 그냥 예상을 했어? 장차 가격이 예상되니까 현재 시점에서 마구마구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구매를 당겨갖고 금기라는 자체는 현재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자 지금 모의 변화와 모의 변화를 했어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여기서 하나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럼 뭐가 붙었다 안 붙었다 차이점이요. 양. 이게 해당자와야. 그럼 가격 이외야 가격이야. 얘는 가격 이외. 여기서 시험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나? 그러면 글씨가 뭐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이야. 양. 맞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따라봐. 수요량. 이응. 수요량. 이응. 그럼 자체야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곡선 자체 이동이야.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양을 늘리는 게 무슨 제다? 정상제. 양을 줄이는 게 열등제.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 빌라가 늘어났죠? 빌라 왜 늘어났어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그럼 대체재 가격이 하락, 상승, 상승. 커피와 설탕은 무슨 관계야? 보완. 설탕을 왜 늘어났어? 커피 가격이 하락해서. 보완제가 하락하니까 가격이 하락하니까 내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가격 상승이야, 가격 상승의 예상이야. 가격이 상승했어, 안 상승했어? 안 상승했죠. 그럼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이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보세요. 금리가 인하하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그럼 좌측이야, 우측이야? 우측.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 감소하죠. 그 우측이야, 좌측이야? 그러면 증가는 좌측, 우측. 증가는 우측, 감소는?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양을 많이 늘렸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수요자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좋으니까 우측으로 움직인 거죠. 맞나요? 그럼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그래서 오늘 무슨 법칙 하면서 가고? 그럼 집에 앉아갖고 딱 이렇게 해서 잘 보세요.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나쁘면? 좌측. 이렇게 가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어. 우측, 좌측. 소득이 증가. 아이, 지금 짜라면 소득이 증가하면 좋잖아. 우측. 알았어. 조세부가 좌측.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고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라니까. 이해하셨어요? 강의 동참을 안 하고 있어. 금리 인하. 우측. 소득 감소. 좌측. 조세부가 좌측이라고 하는 거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나쁘면? 내가 화장실 가다가 기분 좋으면 어느 쪽으로? 우측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죠, 그죠? 그 재미를 붙여보세요. 개론이 재밌나요? 6과목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라보세요. 따라서 수요량. 따라서 수요량. 깜짝이야, 잘한다. 합격하겠다. 이해하셨죠? 기분 좋으면? 우측. 기분 나쁘면? 좌측. 하세요. 하시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칠판 주는 분이 많이 합격한다 그랬죠? 이거 지워주시고, 요거는 놔두세요. 놔두시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십시오.